지역별로 조금 많이 차이 많이 나요. 게임 난이도 10으로 보면 서울시가 한 6, 7, 대구가 한 4, 5 정도 레벨.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의 약간 정치 색깔 따라가야 돼요. 전혀. 안녕하세요. 공무원TV의 현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면접 1타 강사 PT윤 강사님을 모시고 지방직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직 면접을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국가직보다는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을까요? 지방직 면접 보시는 분들. 그거 같아요. 저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주지가 아니신데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딱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 그만둡니다. 이렇게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가장 초보가 아닌가, 또 가장 기대하시는 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가끔 이제 지방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일부는 좀 약간 행정학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지역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갑자기 행정 용어들만 물어보시고 갑자기 시사질문도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 한둘이 답변 못했다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본인의 의지, 그러니까 내가 좀 여러 가지 해당되는 지원하는 시나 군이나 도에 어디 안 가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을 시키겠다는 의지와 각오, 그게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그걸 좀 보여주시는 게 아마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면접 준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안 사시면 또 다녀보시고요. 뻔뻔하게 월시방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도청 앞에 월시 한번 가계약했는데 가계약 한 5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월시방 가계약 해고 갔는데 30만 원 제일 싼 거가 다 얻어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재미있게 좀 편하게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게 어쩌면 이렇게 이거 연습하시는 거 이상 못지 않게 훨씬 더 좋은 면접 준비가 아닌가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 많이 나요. 네,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가 그런 비율 국가직 9급을 근데 난이도 게임 난이도 10으로 보면 서울시가 한 6, 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형식적으로 보면 내용적인 거를 보면 그나마 조금 그래도 변별했는 데가 시험적으로 대구가 한 4, 5 정도 레벨. 경북국 같은 데는 원래 1배수만 뽑아요. 그래서 큰 흠이 없으면 다 붙는 거죠. 전남 전북도 거의 2배수에 가깝게 뽑는데 요즘 조금 동점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1.1배수까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커트를 자를지는 동점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긴 한데요. 굳이 많이 뽑겠다, 많이 필기를 많이 붙여놓고 많이 떨어뜨리겠다 의지가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1.2배수 많아봐야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가장 인원이 많은 데가 경기도 같은 데인데 경기도도 31개 시군별로 따로따로 보기는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지역별로 이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하는 방법도 이게 좀 차이가 났었어요. 글쎄요. 매사에 동서고급을 막느라고 모든 시험, 면접도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1, 2차 병합시험으로 필기를 보신 것이고 제 3차 시험이 과목이 면접인 거예요. 그죠? 면접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성 테스트를 하거나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나 양심 고백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리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기출이죠. 뭐가 물어봤는지. 예를 들자면 수능 영어랑 토익 영어, 토플 영어는 서로 다 다른 영어 시험이죠. 토플 공부하시면 또 토익 공부 교재로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말씀은 해당되는 지역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질문의 전체 합집법으로 놓고 보면 크게 편차는 없기는 한데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 좀 색깔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부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가급적이면 거의 맞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엔간하시면 해당되는 지역의 이쪽 2, 3년치 정도의 기출 질문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보시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현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고 들어가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현안이라고 묻지는 않고요. 희망 업무 물으면 혹시 관련돼서 땡땡시 땡땡거리 사는 사업 혹시 아는 거 있냐 이렇게 되게 오픈 질문이라고 하는데 오픈된 질문. 땡땡시 발전하려면 뭘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나 근데 땡땡시 현안이 뭐라고 하는 질문이나 땡땡시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나
다 같은 질문이죠.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사목직은 복지 쪽으로 현안을 가지시면 될 테고요. 뭐 토목직이면 뭐 도로 얘기나 아니면 뭐 인프라 관련된 얘기거나 뭐 재난 관련돼서 뭐 지역마다 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안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현안인 것이고, 네, 뭐 지하철에서 하는 것 중에 뭐 명백하게 이슈가 되는 건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뭐 공항을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갑자기 뭐 어느 지역, 정부의 어느 지역처럼 갑자기 뭐 무슨 뭐 원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지역에 난리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뭐 그런 독립적인 현안을 할 수 있죠. 제주도처럼 갑자기 비행장이 한 해 만에 가지고 주민들이 반으로 나눠져 있다든가 그런 명백한 현안들은 그래 잘 질문하지 않아요. 너무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공항 관련돼서 신공항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해서 다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건 그냥 지역에 관심이 있는가 정도이지 따로 뭔가 현안이랍시고 공부하시는 건 조금 예, 그런 현안이 별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뭐 도나 시나 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그게 다 현안이라면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지 뭔가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맞춰야 되는 그런 프레임의 질문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나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의 약간 정치 색깔 따라가야 돼요? 전혀. 원래 그 짱님들은 계약직이시잖아요. 그죠? 5년 계약. 늘공고공 뭐 저기 예전에 모금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에요. 늘공무원과 어쩌다 공무원은 다르죠. 모든 조직의 기준은 정규직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죠. 윗분들은 4년 계약직이 좀 잘하면 한 계약이 한 2번 정도 연장될 수 있는 최대한 떠나가실 분들이세요. 그래서 면접 때 땡땡 도지사님, 시장님, 군수님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극히 일부 어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하시는 시군이 약간 일부 있기는 한데 원래 그건 관심 없고요.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은 잠깐 일단 가실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군수님 하시는 보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시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지 전혀 그런 류의 질문도 없을 뿐더러 전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자체는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자기 기술서를 면접 전에 제출을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좀 작성 요령 자기소개서를 대부분 많이 내요. 시간을 좀 아끼는 측면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귀찮은 데는 아예 복사 세부를 해서 가져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복사하기도 좀 그래서 편철 딱 해가지고 호치킷을 찍으면 안 돼. 클립으로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것까지 막 적어가지고 그날 면접위원들한테 그 해당되는 조의 면접위원들 사전에 나눠드려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냥 쓱 한번 보시고 뭐 질문할 거 있나 알아보는 정도의 느낌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따라서 잘할 게 있으면 열심히 쓰시면 되죠. 뭐든 간에 뭐 특별히 형식이 좀 있는 데도 있지만 형식이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요. 뭐 구글에 하셔갖고 자소서 쓰는 법 하면요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만 검색하셔도 차고 넘치니까 생형식식의 조미료들은 다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조미료를 밑으로 좀 까시고 본인의 재료가 좀 원재료가 신통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만 신통치 않은 재료 몇 가지라도 그걸 조금 토핑으로라도 좀 올리시는 정도로만 하셔도 되고요.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걸 잘 썼다고 꼭 면접을 잘 보느냐 그것도 아니고 성의라고 봅니다. 저는 성의. 본인이 그래도 기관과 증언하신 시군에 관련된 예의나 성의 차원에서 하시기 전에 홈페이지도 좀 보시고 예를 들면 시군청 홈페이지도 좀 보시고 뭐 대략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본인 얘기도 조금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서 성의 표시를 좀 하시면 비교해서 보기는 하거든요. 질문이 없더라도 이 친구들도 나름 또 면접 본다고 준비 좀 했네 뭐 이런 정도의 인상, 좋은 인상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어서 그 정도는 좀 하시면 좋겠다 정도로 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면접할 때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정적이신 분들은 진짜 오래 할 수도 있고 좀 말수가 적으신 분들은 좀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럴 수 없는 게 10분, 15분, 5분이랑 칼 같아요. 길면 잘립니다. 제가 늘 왜냐하면 면접에 3명이서 각자 부여된 질문이 정해져 있고요. 서로 면접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답변 길게 하면 민폐 주는 거잖아 이분들한테. 그 세 분이 친하신 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길면 둘이 잘려서 저는 엔간하시면 1분이면 단문 기준으로 3문장에서 5문장 정도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면접관들의 권한을 사실 저희가 이제 수험생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막중한데 정말 이제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배수인데 쟤 정말 아닌 것 같아. 다 미흡을 주고 싶고 떨어뜨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제가 지방직은 취재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일부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한 번에 뭐 광역이나 뭐 도 같은 경우는 3천, 뭐 4천 이렇게 뽑는데 그 중에 뭐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고 그것도 몇 년이면 한 10,000명이 넘는 것 중에 한두 명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일반화의 오류죠.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뭐 이제 아주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아는데요. 아니 뭐 붙어도 안 올 친구구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좀 통제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함이 미덕은 아닌데 왜 지원했어요 했는데 그냥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다른데 여기를 좀 다니고 있거나 예를 들자면 아주 또 커리어가 너무 훌륭해서 아무래도 이걸 그냥 보고 붙어갖고 그냥 온 친구 심지어 여기도 살지도 않아. 그러면 아예 뭐 이렇게 돼서 아예 그냥 붙어도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 한 명 더 뽑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면접을 탓이라기보다 본인이 그런 걸 좀 통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겠죠. 정보 통제를. 그냥 너무 진솔하게 얘기하다가 통제가 안 돼서 이제 다 얘기해 버리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셔서 미리 좀 예방적으로 그러는 경우들이 아주 극히 없지는 않다. 따라서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전략은 저 어디 안 갑니다. 여기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시면 면접을 승무원으로는 아주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취지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방직 면접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질문이 되게 정형화되어져 있고요. 뭐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는 건 답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요 너무 긴장되면 물씩 하얘지고요. 그죠? 제가 멀쩡한 듯다가도 갑자기 말을 못하고 저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면 미흡일까요? 라고 질문을 되게 주십니다. 글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면접 보시는 분 중에 한 70% 정도는 미흡으로 잘라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 정을 30%도 못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닥치면 다 하시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든데요. 필기 성적 보러 가실 때 아침에 잠 거의 못 주무시거나 필기 시험 보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난 이번에 공부를 좀 했으니 그죠? 0.5배씩 안에 들겠군.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필기만 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신 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시험 말리면 어떡할까, 하나 밀렸으면 어떡할까, 책장 잘못책하면 어떡할까, 막 꿈에도 이런 오만 걱정을 하고 가셔서 결국은 붙으셨습니다. 면접은 그에 비하면 심적 스트레스는 좀 크기는 해요. 왜냐 그러면 설명지 한 명만 붙으면 차라리 좀 어디 가서 면이 쓰는데 그죠? 다 붙는데 누만 떨어진다 그러면 인간성의 문제가 있나? 뭔가 허우대만 멀쩡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붙는 게 부탈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심적 스트레스가 많은 건 알겠는데 필기에 비하면 확률적으로는 거의 30에서 50분의 1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멘탈 게임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들어요. 본인 마음이 편하신 게 가장 좋은 면접 결과를 갖는다라는 말씀. 문제는 뭐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면접 해당되는 지자체 말씀드린 대로 뭐 제 카페나 제 유튜브 통해 오시면 기출지문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다 공개해 드리니까 보시고 이 정도 사이즈구나 정도 파악하시고 그 정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데 다만 약간의 그냥 핸디캡이 있다 그러면 면접 때 공사 안 해봤다 이러면 갔다 좀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 안 산다 그러면 하루 이틀 가서 놀고 거기 가서 식당에서 밥도 좀 드시고 시청 준청 가서 브로셔도 몇 개 좀 집어 오고 내가 일할 때가 여기군 한번 둘러서 좀 보시고 다들 왔습니다 성의 표시라도 좀 하시고 그런 약간의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는 물론 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의 캐릭터는 그래 저는 여기서 뼈를 묻을 사람이다 라는 걸 좀 강조해서 보여주시고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무원 면접 1타 강사 PT 이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우 쑥스럽다. 저희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